2023년 개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띠의 한 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토끼라고 해서 어감상 왠지 조금은 불길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혜로운 토끼의 해가 된다는 의미겠지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주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개묘년 새해 첫 방송 오늘의 동시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나이 도둑 정주영. 두 살 더 먹으려고 떡국 2그릇 뚝딱 비웠는데 여전히 7살. 내 2살 어디 갔나? 나이 도둑 가져갔나? 새 옷 입고 싶어 열심히 운동해도 여전히 110cm. 내 키는 어디 갔나? 나이 도둑 가져갔나? 엄마 머리 흰 머리카락 삐죽. 아빠 이마에 주름살이 가득. 나이 도둑 언제 오나? 엄마 아빠 나이 팍팍 가져가면 좋겠다. 네, 동화작가 정주영 님의 동시 나이 도둑이었습니다. 재밌어요. 제 나이도 도둑이 조금 팍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나이라고 한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네네. 작년 나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나이를 안 먹어요 올해는. 그러니까요. 네, 모두 다 좋습니다. 전 한 살이 줄은 것 같은데요. 만 나이로 하니까. 네. 네네. 제가 저기 매주 우리가 인사 나눌 때 네.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해야 되는데 조정아입니다로 마무리를 했네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첫날의 실수는 액땜이라고 해요. 네. 올 한 해 실수를 안 할 겁니다. 그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럼요. 정신적인 네. 나이는 아직 어립니다, 저도. 저도 아직 어린이 나이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하고 그렇죠. 어른들은 나이 먹는 것을 안 좋아하시고. 네, 여기서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 정답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나이아가라. 네, 이겁니다. 넌센스 퀴즈 하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오늘은 좀 넌센스 퀴즈를 좀 하려고요. 오, 좋습니다. 네, 즐겁게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동반세 새해 첫 곡 듣겠습니다. 정수은 작사, 임수연 작곡, 마음만큼 크는 세상, 박수연 노래입니다. 내 맘이 파란 세상 꿈꾸면 세상은 하늘 속 바다
정수은 작사, 임수연 작곡, 마음만큼 크는 세상, 박수연 노래였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만큼 자라납니다. 마음은 누가 먹나요? 마음은 본인이 먹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마음도 잘 먹습니다. 잘 먹죠. 네. 정화쌤은 새해에 다짐한 것이 있을까요? 올해 2023년은 네. 조금 정리하는 해로 조금 네, 자지구레한 일들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네. 정리가 필요해요. 네,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는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네. 딱 그만큼만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정리하는 해.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맞아요. 몰아치기로 그냥 엄청 네.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거절할 줄도 그렇죠. 알고 거절하는 방법. 네, 그렇게 조금 저희는 이제 2023년은 네. 그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노를 못했어요. 다 예스 맞아요. 예스 예스 네. 했는데 정작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쉬엄쉬엄 조금씩 거절하는 좋습니다. 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자꾸 배워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다짐인데 네. 올해 잘 실천하시기를 바래요. 네. 네. 연말에 늘 한 해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실천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작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살펴봤는데 1월 달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정리 좋죠. 네. 2022년 작년에는 새해 다짐했던 것들의 결과가 혹시 어떠셨나요? 작년에는 크게 뭐가 다짐하고 이랬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 다짐 같아요. 못하고. 네. 왜냐하면 어영부영 진짜 맞아요. 어영부영 코로나로 시기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새해 됐을 때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려나 올해는 조금 사업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괜찮아지려나 했던 게 그냥 다짐이고 뭐고 없이 그냥 후다닥닥 또 2월, 3월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날짜는 기다려주지 네. 않습니다. 네. 그냥 흘러가요. 물 흐르듯이.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 올해는 좀 정리하는 이렇게 좀 다짐을 해봐야겠다. 네. 사실 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 12월 마지막 방송 때 제가 한번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이셨는지. 네. 저는 늘 새해가 되면 올해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KBS의 모 아나운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제 노래 중에 가을 그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게 부산 KBS 전객동요 대회에서 발표했던 곡인데 네네. 많이 불려지지 않는 곡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 악보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진짜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어떻게 이 노래 알고 계세요 했더니 예전에 그 KBS 누가 잘하나 해서 그 아나운서 특집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의 가족이 노래를 함께 부르셨다고 해요. 네네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딸 둘하고 같이 불렀었는데. 남편과 같이 이렇게 4명이 불렀는데 지금은 딸들이 다 30 정도가 됐답니다. 나이가.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가족 노래로. 가족들이. 네네. 좋은데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악보를 그렇죠. 찾아보니 프로그램이 악보 파일이 안 남아 있어서 열심히 그려서 다시 또 드렸습니다. 다시 그려서. 네, 새롭게 그려드렸어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지난 것들을 좀 그렇죠. 비워내고 네. 버려야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조정아 그러니까요. 쌤은. 네. 진짜 좋은 생각했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일들을 비워내시고 생각과 마음도 좀 비워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들도 비워내시고 그쵸. 생각도 비워내시고. 네, 좀 정리하는 해. 네. 그러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2023년 올해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림 그리시고 아름답게 색칠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번 곡은 김과형 작사, 서옥선 작곡, 내 마음의 수채화, 김예령 노래입니다.
김과형 작사, 서옥선 작곡, 내 마음의 수채화, 김예령 노래였습니다. 참 예쁜 곡이죠. 네, 참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네. 들으면서 마음속에 수채화 네. 그리고 싶어졌어요. 네. 내 마음속에 그리고 싶은 수채화를 그려본다면 정아 쌤은 어떤 수채화를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추상화는 아니겠죠? 네, 풍경. 그 풍경화? 우리 그렇게 막 나무에도 막 초록색, 음. 연두색 이렇게 색칠하고 풍경화. 네, 그런 거 그리고 싶어요. 수채화는 약간 좀 물 그렇죠. 농도에 따라서 색이 맞아요.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네. 어반 스케치 선생님, 어반 스케치 선생님처럼. 네, 윤정정 선생님 그때 그리신 거 가을 네네. 수채화 작년 그 지용제 때 네. 그려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수채화 너무 너무 매력에 예쁘죠. 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냥 톡톡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이 너무 예쁘게 되는.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부러웠습니다. 네.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 그림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수채화로. 좋죠. 저 시간이 있으면 어반 스케치도 배우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도 뭐 올해 하고 싶은 도전 한번 마음은 해보세요. 올해 도전할 시간이 있을까요? 내년에 할까요? 저는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하고 그렇죠, 하는 게 또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채화는 몇 년 후에 하겠습니다. 3년 후에. 그렇죠. 3년에. 네, 3년 후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3년 안으로는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서.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저는 음악회 때 꽃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왜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꽃 한 송이 뭐 한 다발 정도는 괜찮은데 꽃이 그렇죠. 엄청 많으면은 받으면.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꽃을 버리는 꽃은 빨리 시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버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꽃이 너무 좋아졌어요. 원래도 좋긴 했지만 그렇죠. 꽃 선물이 조금 이거는 좀 꽃 선물보다는 그냥 마음의 카드 정도 그냥 그렇죠, 카드에다가 그렇죠. 축하 이런 거 써서 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꽃 선물이 너무 좋습니다. 어. 이제는 제가 꽃을 잘 키워요. 진짜요? 화병에다 이제 꽃 선물 받고 이제 화병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서. 꽂잖아요. 너무 맞아요. 그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기분이. 맞아요. 가위를 딱 잘라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게 이렇게 꽂으니까 그렇죠. 참 향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꽃도 기분이. 힐링이 참 되죠. 그럼요. 네. 동요를 부르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네. 원래 성격도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동요를 가르치면서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죠.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음의 이게- 여유를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나이가 들어서 꽃을 좋아한다기보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역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돌아보고 주변이 보이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쁘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앞만 보고 달리면은 주위 것들을 못 보잖아요. 네, 맞아요. 천천히 가면서 주위도 살펴보고 네. 이렇게 가는 인생길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먹기 나름이라는 것이 그렇죠. 확실해집니다. 그럼요. 네. 마음 먹기 나름. 네.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네, 동요가 그 해답을 말해줍니다. 진짜요? 네, 이수영 작사, 김푸른 작곡, 마음, 김도경 노래입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울타리도 없고 지붕도
이수영 작사, 김푸른 작곡, 마음, 김도경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9년 제21회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노랫말이 너무 예뻤어요. 네, 마음 노랫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네. 울타리도 없고 지붕도 없어. 사랑을 품고 품으면 한없이 커져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네. 내용들이 다 정말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마음은 내가 짓는 집, 미움의 네.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그러니까요.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네.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어. 네. 이렇게 마음을 글로 표현했는데 네. 너무 따뜻하고 예쁜 글들이 나오는 게 신기해요. 네. 이 노랫말을 작사한 이수영 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노랫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노랫말들이 참 좋습니다. 네. 내 마음은 내가 짓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뚝딱뚝딱 네. 다시 짓고 또 잘못 지으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 계속 얘기하는데 마음 먹기 나름 그죠? 그럼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은 내가 먹으니까요. 네. 네, 그럼요. 네. 좋은 마음 많이 먹을래요. 정화쌤 마음을 제가 먹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제가 먹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먹는 거 좋아해도 정화쌤 마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먹겠습니다. 네. 올해도 좋은 집, 행복한 집 마음으로 많이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곡은 이양자 작사, 한용희 작곡, 눈빛으로 마음으로, 김재경 노래로 듣겠습니다. 누나는 아빠 얼굴, 동생은 엄마 얼굴, 나는 엄마 아빠 모두 닮았죠. 누나가 생긴 동생은 방긋방긋.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 말해요. 누나는 아빠 얼굴, 동생은 엄마 얼굴, 나는 엄마 아빠 모두 닮았죠. 누나가 생긴 동생은 방긋방긋.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 말해요. 이양자 작사, 한용희 작곡, 눈빛으로 마음으로, 김재경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네. 2002년도에 음. 동심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음반과 악보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동심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이 한국음악교육연구회에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네네. 네. 책도 해마다 만들었었고요. 이게 한국음악 동요음악협회라고 있어요. 네네네. 동요음악협회에서 또 이렇게 해마다 만든 음반과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가족은 눈빛으로 말해도 다 알아듣죠? 그럼요. 어쨌든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그렇죠. N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딱 보면 있는지. N입니다. 음, 가족들이 대부분 붕어빵 가족들인데 어른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잘한 점이 있을 때는 나 닮아서 그래. 그럼요.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상대방. 누구 닮아서 그렇지. 그렇지. 네, 서로 핑계를 닮았어. 냅니다. 막 이러면서. 네. 누구 저희 신랑이 닮았겠어요? 그래요. 누구 누구 닮았겠습니까? 닮았어? 둘 다 닮았지. 네, 다 부모님 닮는 거죠, 아이들이. 그럼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래요. 네. 저도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할 수 있죠.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네.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죠. 생기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잊어버려요. 또 망각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에게 그럼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실수를 해놓고도 또 후회하고 그렇죠. 또 어. 다음부터 또 안 그래요. 안 해야지 해놓고 했는데 또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했어.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고쳐지겠죠. 그렇죠. 네. 사람은 신이 아닌걸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저 노력하면서 그럼요. 변화하면서 네.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한결같은 마음은 남아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또 변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럼요. 변해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정말 그런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나쁜 마음 갖지 말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네. 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나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나중에는 그렇죠. 안 그거에 좋게 되죠. 상처를 받고 그럼요. 분명히 다치게 됩니다. 그럼요. 다 네.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 방송을 국회 방송으로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내보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좀 계속 동요 좀 들으시고.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르치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동요로 만나는 세상 2023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의 다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와 관련된 동요들도 이제 계속 들려드릴 텐데요. 그렇죠. 작년 한 해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같이 공감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들 사연은 없었고 모두 어른들의 추억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우리 어린이들 사연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린이들 잘 들어주세요. 아직은 청취율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매주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힘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합니다. 그럼요. 이 너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 방송 네. 조회수를 보니까요. 네. 동요 작곡가 그 정보영 선생님을 초대했을 때가 가장 조회수가 높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다음이 보름달 이야기했을 때. 그렇군요. 또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도 또 네. 듣는 분들이 조금씩 많이 네. 차이가 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동요 작곡가 이수 선생님 이야기. 올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또 누가 계신지 동요계에 한번 좀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토끼띠 선생님들. 토끼띠의 해니까. 네. 혹시 듣고 계신 동요 작곡가 선생님들 토끼띠이신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출연 한번 해주세요. 옥천에 가끔 오시는 한혜원 선생님 토끼띠세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딸이랑 띠동갑이신데요. 그래요? 수연이랑 네, 띠동갑인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그렇죠. 돌고 세 바퀴 돌고 많이 돌고 네 바퀴 돌고. 저희 둘째 딸도 토끼띠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 토끼띠가 의외로 또 많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둘째 딸하고는 완전 띠동갑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올해는 개묘년. 이 발음 잘해야 돼요. 개묘년. 그러니까요.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10간 12지의 정확한 유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12지 그 기원은 한 기원전 10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12지. 각각이 상징하는 동물을 붙이는 것 자체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 문화가 전래되면서
그 들어온 시비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중화 문명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받아들이면서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 1번이 쥐, 맞아요. 소, 호랑이, 음.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으로 12지가 정해져 있는데 국가나 지역에 따라 이 조금씩 동물의 다르죠. 다소 맞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베트남과 네팔에서는 토끼 대신 고양이띠를 사용한대요. 고양이띠가 이들 국가에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네요. 네팔에서는 돼지띠 대신 사슴띠를 사용한다고 해요. 사슴띠. 그쪽 집안에 사슴이 많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특이하네요. 네, 용띠는 태국에서는 반은 사람, 반은 뱀으로 된 상상의 동물로 대체되었대요. 반인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네. 네팔에서는 또 용이 생소해서 용 대신 독수리띠를 또 사용한다고 용이라는 합니다. 그 상상의 인물을 잘 모르니까. 네네. 용띠는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네요. 베트남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도 워낙 땅덩어리가 그쵸, 넓잖아요. 그쵸. 땅이 넓어서 염소가 대신 사용된대요. 어느 지역에서는. 아하. 네. 그리고 어느 또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서는 소띠 대신 맞아요. 물소. 이렇게 물소띠. 뿔 이렇게 네. 돌아간 베트남 갔을 때 이렇게 그거 맞아요. 물소띠 물소띠가 봤어요. 있어요. 또 일본에서는 돼지띠 대신에 멧돼지띠가 있대요. 돼지가 더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12지의 동물들이 나라별로 그러니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12지의 동물들이. 네,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자료 찾으시느라고 그죠? 네,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좋은데요? 네, 이런 자료를 찾는 건 저는 재밌어합니다. 네. 다음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성일용 작사, 정은하 작곡, 하늘의 선물, 박민지 노래입니다. 저기 저 하늘이 바라보면 고운 하늘이 부대서 내려주고 둥 심은 게 그를 솜사탕 떼어달고 사리리 사리리 엄마 품처럼 따스해 샤랄랄라 샤랄랄랄랄라 랄랄라 샤랄랄랄랄라 푸르름이 내 꿈과 하나 되는 선이 샤라랄랄랄라 랄랄라 샤라랄랄랄라 뜬뜬 날개로 맑은 희망을 그리는 선이 저기 저 하늘을 바라보면 시적이는 새가 나를 타고 어여쁜 나비 하늘이 나대어 활활 날아라 활활 빛빛 요정을 부르네 샤랄랄라 샤랄랄랄랄라 랄랄라 샤랄랄랄랄라 푸르름이 내 꿈과 하나 되는 선이 샤랄랄랄라 랄랄라 샤랄랄랄라 뜬뜬 날개로 맑은 희망을 그리는 선이 저기 저 하늘을 바라보면 내 맘속 고상상을 꺼내어 활동 따라 주워 담아 예쁜 나의 꿈 그려볼래 성일용 작사, 정은하 작곡, 하늘의 선물, 박민지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07년 제1회 음. 용인시 창작 동요제 음반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라이브 음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음원이 막 오른쪽 왼쪽 네, 소리가 저희가 소리가, 이어폰을 네. 끼고 있는데 고르지가 못했네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아이 목소리도 좀 특이했어요. 네, 어린이 목소리도 조금 특히 어린 친구였나 봐요. 네. 네, 열심히 부르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네. 하늘의 선물은 바로 희망이었네요. 그렇죠. 희망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하늘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또 그리고 기분 울적할 때도 또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이 또 네. 풀어지면서 뭔가 해결이 되는 느낌 약간 네. 그런 것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데요. 네. 하늘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구름들도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하늘에 물고기 구름도 찾았었어요. 저 그래요? 예전에 물고기 모양으로 정말 구름이 딱 있으니까 이게 또 가만히 느낌이 있지 않고 바뀌어요.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그렇죠. 변하잖아요. 바람에 따라서. 네. 아이들과 하늘도 음. 한번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하늘의 대왕이 동물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답니다.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하는 짐승부터 지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동물이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각 동물들은 기뻐하면서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가 가장 열심히 수련을 쌓았어요. 각 동물들의 이런 행위를 보던 쥐가 도저히 작고 미약한 자기로서는 먼저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일 열심인 소에게 붙었습니다. 쥐가. 정월 초하루가 되어서 동물들이 앞다투어 달려왔는데요. 소가 가장 부지런하여서 제일 먼저 도착하였는데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소에게 붙어있던 작은 쥐가 뿅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는 분했지만 쥐가 1등을 하고 소가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쥐 얄밉네요. 그 문을 통과한 순서대로 12지의 동물들이 결정된 거래요. 맞아요. 이거 동화로도 있잖아요. 네. 동화책에도. 중국 설화인데요. 네. 네. 쥐가 조금 얄밉기는 하죠. 그러네요. 네, 묵묵히 그냥 소 등에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요. 묵묵히 가고 꾀가 있는 많네요. 네, 꾀가. 제가 소띠입니다. 그래요? 쥐 싫어하시겠네. 그러게요. 쥐띠랑은 근데 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믿거나 근데 이런 12지 뭐 이런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거 너무 믿거나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건 그냥 설화. 재미로. 살아 네. 재미로. 사람의 마음이 약한지라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뭐 새해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토종 비결은 조선 선조 때 학자 토정 이지함이 저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이래 수백 년간 네, 사랑을 받아온 정말 운세 분야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정 비결이라는 책이요. 네. 토정 선생은 원래 방대한 규모와 정확한 적중도의 저술로서 그 민간인들의 그뭐 어려운 일이나 네네네. 뭐 그런 난제들 많잖아요. 음. 네, 그런 피흉취길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대요.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한 예언서가 주는 폐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줘도 적중해도 그 문제가 생기나 그렇지, 봅니다. 맞아요. 네. 그 폐해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규모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토정 비결의 경우의 수는 모두 144가지라고 합니다. 아, 4가지 그렇군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4가지. 44가지. 144가지라고 네 가지. 합니다. 4가지도 발음 조심해야 돼요. 144가지. 144가지. 네. 네. 어쨌든 4가지는 발음 조심해야 돼요. 네. 외란과 호란, 당장의 그늘에서 희망 없이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여하고 싶었던 토정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매년 토정 비결 네. 새해가 되면 한 번씩은 네, 또 뭐죠? 운세. 요즘에 운세, 보고. 오늘의 운세 뭐 이래가지고 그죠? 네, 네. 금방금방 볼 수 있죠, 네, 요즘에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곡 갑니다. 김정여 작사 작곡 부풀어라 꿈풍선 김시현 노래입니다.
김정렬 작사 작곡 부풀어라 꿈풍선 김시현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4년도 서덕줄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희망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꿈들을 꾸시겠죠? 네, 부풀어라 꿈풍선. 노래처럼 모두 꿈이 커지고 희망이 커지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 꿈, 큰 꿈 가릴 것 없이 모두 꾸어보세요. 이번에도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늘 후회하면서 타는 차는? 아차차? 아차차. 아차차. 맞아요? 후회. 아차차. 네, 아차차. 네. 후회하면서 타는 차랍니다. 네. 아차차차 후회하는 일 없으시도록 새로운 꿈을 많이 꾸시고 무엇이든지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우리 넌센스 퀴즈 몇 개 더 해볼까요? 네. 네. 자, 문제 고민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도둑이 몰래 훔친 돈은? 훔친 돈은 머니. 머니. 그러면 혹시 슬그머니? 슬그머니.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슬그머니. 아. 네. 도둑이 몰래 훔친 재밌네요. 돈, 슬그머니. 애들하고 이거 네. 재밌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다가 웃는 사람 7글자잖아요. 네. 이것을 5글자로 줄이면 온 사람이니까. 아까 온 사람? 아까 운 사람. 아까운 사람이네.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 네. 아까운 사람. 온 사람. 그참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아까운 사람 아니고 아까운 사람.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이건 알아요. 철들 때. 네. 철 들고 몸무게 올라가면 무게가 그렇죠. 되게 많이 무겁죠. 나옵니다. 네. 몸무게 될 때는 이왕이면 가벼-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몸에 있는 몸무게를 거다 재야지. 빼내고. 네, 다 빼내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네. 해서 더 몸무게를 재야지 몸무게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저 이것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 애들하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본 사람. 네,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죠. 그렇죠. 일본 사람. 잘 해야 돼요. 네.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비는 낭비? 낭비. 낭비 무섭죠. 맞아요. 엄청 낭비. 무서워요. 낭비하면 안 돼요. 새해에는 낭비 없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넌센스 퀴즈 하니까 재밌죠. 네, 재밌네요. 네, 오랜만에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곡 들을게요. 이슬기 작사, 김봉학 작곡,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박주미 노래입니다. 돌림 끝에 맺힌 이슬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돌림 끝에 맺힌
실기 작사 김봉학 작곡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박주미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동요를 만나는 세상 오늘은 새해의 다짐을 주제로 동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만 보인대요. 네,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들. 네, 아름다운 것들을 볼 볼 수 수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네. 조정할 수 있는 거. 조정할 수 있는. 조정아. 네. 조정할 수 있는 거. 저를 조정하죠. 네. 마음이 다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손해인 거겠죠.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 마음은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시고 알려다 보시면 뜻하지 않게 뭔가 해결된 듯한 시원한 기분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정아쌤 오늘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벌써 새해가 되었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냥 휙휙 지나가요. 아무튼 그래도 올 한 해에는 진짜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행복한 일만 많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음. 말씀하셨어요. 눈을 한 번 감았다 떴을 뿐인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맞아요. 눈 깜짝할 새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해는 행복한 일만 많아져라 많아져라. 행복의 기운을 저희 동만세가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동만세 오늘의 주제는 새해의 다짐으로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제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올해 다짐한 것들 음.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었으면 네, 모두 좋겠습니다. 이루십시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손민혜 작사 한혜원 작곡 별 하나에 내 꿈 담아 김규현 노래로 띄워드리면서 2023년 새해 첫 방송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요지기 조원경 조장하였습니다. 네, 새해에도 동요로 행복하세요. 동행